중정시로 29권 중종 12년 8월 23일 병인 5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야대에 나아가다. 중정시로 29권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이성동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위 무공은 나이 95세인데도 나라를 잃어 자신을 간해서 경계하도록 하고 제 몸을 단속을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또 억의 경계를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였으므로 그가 죽음에 예성 무공이라 하였으니 그 지치 역갱한 공을 잠시도 폐기하지 않아 마침내 성현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을 보면 혈기가 한창인 때일지라도 사사롭게 평안하고 게으른 데에 빠져서 사벽하고 만이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더구나 정신이 쇠모한 끝이겠습니까? 지금 상께서는 춘추가 정성하고 지기가 청명하시니 용왕 역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어찌 무공에게 대하여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신은 사람을 헌기시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성정을 감발하는 것이니 더욱더 삼가고 꾸준히 힘써 마지 않아야 합니다 하였다. 검토관 최산두가 아뢰기를 매는 본래 남방의 토산이 아니므로 한 연의 값이 거의 140, 50필이나 되는데 갖고 울에서 감사에게 바치고 감사가 그것을 받아서 진상하며 봉진한 나머지는 인정으로 여러 곳에 나누어 주어 마치 값없는 허난 물건처럼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받는 폐해가 끝이 없습니다. 양계 토산물을 예를 따라 남방에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은 온편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의 진상은 생치를 천신하기 위한 한갓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으나 양계는 토산이지만 남방은 과연 산지가 아니니 굳이 봉진하게 하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며 이 성동이 아뢰기를 매의 진상에 따르는 패단은 시종대간이 이미 자세히 논계하였으며 남방은 토산지가 아니니 워낙 폐지해야 합니다. 함경도의 추응, 소응의 폐해도 많습니다. 매로 사냥하려 오는 사람이 진상이라는 핑계로 여염을 더 놔두며 다 깨를 때려 잡아도 어리석은 백성은 그것을 말리지 못하므로 일로가 소연한데 봉진한 뒤에는 재상에게 내려지기도 하고 시종에게 내려지기도 하니 패단은 지극히 크나 쓰임은 지극히 경합니다. 응방을 둔 것은 놀이의 도구에 가까우니 폐지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응방을 둔 것은 놀이의 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신을 위하여 둔 것이므로 부득이한 일이니 폐지할 것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두번째 기사 찬성 남군이 상전하여 사직을 청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비이슬처럼 큰 은택을 흡족히 내리시매 동이처럼 작은 그릇에는 반드시 넘치는 재앙이 올 것이므로 땅에 엎드려 몸을 어루만지며 두려웠답니다. 생각하건대 정부의 중선은 참으로 치도에 관계됩니다. 삼공을 돕기 위하여 주나라에 쓰는 홍화의 직임을 나누었고 재상에서 한 등급을 낮춰 당나라에서는 참정벼슬을 두었거니와 이미 그 책임이 지극히 높으니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신고는 성품이 먼디 편박하고 학문도 공소한데 젊어서 하치하는 글줄을 일으켜 그저 과거에나 급자하려 하였고 자라서는 더욱 소견이 없었으니 어떻게 설시를 도왔겠습니까? 진퇴의 저기에 어두운 데다가 시세의 간난을 당하여 먼 곳에 귀양 가서 갇혀 있고 유리하여 지쳐서 구차히 살다가 마침 성명을 만나 외람되게 선용되어 비로소 풍파로 죽어가던 처지에서 일어나는데 문득 고관의 영예를 주시어 관부를 거친 것이 셋이고 방면을 맡은 것도 2번이며 외람되게 대제학의 칭호를 받았으나 부끄러웠고 이조 판서의 자리에 버젓이 있었으니 구설이 뚜렷한 책망은 없었더라도 반드시 귀신의 숨은 배척은 있었을 터인데 퇴피하지 못하고 애써 일해 왔을 뿐이었는데 오늘의 초수로 말하면 또 전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흔에 오른 지 4년이 못되고 벼슬하기 시작한 지 겨우 4년이 되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맡아볼 직사는
온갖 책무에 호흡하는 것을 모은 것이요 직질도 삼공에 버금하여 일품의 높은 데 오른 것이니 오랜 명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부응하기 어렵게 여길 터인데 더구나 신진이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힘을 당하고 성심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신명을 아낄 바 아니겠으나 재상이 이를 그르치는 데 있어서는 예지를 욕되게 할까 염려됩니다. 상께서 바야흐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며 조중에는 숙달한 훌륭한 인재가 많으니 이때를 당해서는 마땅히 사람을 넣는 것이 가장 긴요합니다. 바라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위로 나라의 큰 계책을 생각하고 아래로 신의 하치하는 충심을 살피시어 신을 가벼이 여기고 용사의 명을 거두고 현능한 자로 고쳐 정하여 새 명을 내려 구인에게 맡기도록 도모하시어 관부에는 무능한 관원이 있다는 비방이 없고 조정에는 고식책만 일삼는다는 한탄이 없게 하소서. 신은 삼가 자유스럽게 가영하면서 태평성대가 되어 중화를 선포하며 성주가 현신을 얻었다는 소문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이 사직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찬성이 지금은 지극히 중요한데 경이 아니면 누가 맡으랴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 29권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잔폐한 고을에 문신을 가려서 보내는 까닭은 다른 뜻이 아니라 소복을 위한 큰 계책이다. 이제 듣건대 서천 진원의 잔폐가 더욱 심하다 하니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문신을 가려 직지를 헤아리지 말고서 보내라. 이 뒤로는 무릇 잔폐한 고을에는 하교가 없더라도 문신을 가려서 보내도록 하라. 성전을 봉입하라. 성전을 봉입하라는 전교받은 것처럼 바쳐드리라는 뜻이다. 분부받은 대로 문안 곧 전지를 받들어 들여오라는 뜻이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외방에서 매를 진상하는 것을 지금 폐지하지 않은 까닭은 천신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이라는 것이 위에서 놀이의 도구로 삼는 것이고 일로의 폐도 많다면 그런 폐단이 있는 물건을 중재에게 내려주는 것도 미안하니 이 뒤로는 각도에서 해조에 곧바로 보내고 해조에서 응패를 내려주도록 하라. 남방은 죄다 경감하고 양계는 전례대로 진배하되 더 배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지당하다. 또 외는 아주 하치하는 물건이나 그 값은 매우 비싼데 외방의 수령이 진상한다는 핑계로 백성에게서 함부로 거두어서 사사로이 기르고 남에게 뇌물로 주는 자도 있으니 듣는 대로 치게 하라고 감사에게 하유하라.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한 조광조가 아뢰기를 여러 번 천총을 어지럽히니 번거롭게 하는 일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중도의 사고를 당하여 그 힘을 실용하지 못하며 학문은 날로 더욱 성기어 가고 임무는 날로 더욱 무거워 가므로 참으로 마음에 스스로 부끄러워 전에 동료에게 성학이 고명하고 바야흐로 잘 다스리기에 뜻을 두시는데 외람되게 시종의 바늘에 섞여 있으면 되겠는가? 물러가서 학문에 힘써야 하며 학문이 성취된 뒤에 와서 사진하면 조금은 보탬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또 벽군의 보임되기를 빌어 5, 6년 동안 백성을 다스리는 여가에 학술에도 뜻을 기울였다가 행여 버림받지 않고서 거두어 쓰이게 되면 치민, 치학이 다 온전하게 될 듯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신의 뜻을 아랠 길이 없으니 만약에 임금을 대할 즈음에 뜻이 막혀있는 경우라면 신이 어찌 구태여 아뢰겠습니까? 전에 은교가 되었을 때에도 특별히 내 자갑을 뛰어 올랐으므로 면해 주시기를 청하여라고 마음먹으셨으나 머뭇거리며 두려워서 마침내 청하지 못하였는데 한 달 사이에 또 전환이 되니 임기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전보다 더 큽니다. 대저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하는 것을 보아서 등용해야 합니다. 신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차설을 벗어난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보조시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초탁한 뜻이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그 직임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며 3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6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김은기는 의정에 합당치 않으므로 대간이 상소하여 논하였으나 그 뒤에 계속해서 논집하지 않은 까닭은 대저 삼공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논박을 받으면 위에서 짐작해서 진퇴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니 경연과 연방의 태연이 드나들며 그의 이념하는 뜻이 보이지 않으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빨리 가소서 하고 이어서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7번째 기사. 도성지 이행 등이 아래기랄 통진에서 캐는 옥이 별로 급하게 쓰일 때가 없으면 백성을 부리는 것이 지극히 중한 일이니 풍년이 들거든 캐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아랜 뜻은 옳다. 그러나 입식으로 쓰는 백옥을 병인년 이래로 중국에서 구하였으나 사오지 못하였는데 이 옥이 입식에 알맞을 만함으로 캐려는 것이다. 다만 한 갓을 꾸미는 것이라면 무슨 배가 있으랴마는 합당치 않다면 굳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을 상의원에 이르러 옥의 품질을 보아서 캐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8번째 기사. 경세창을 한승부 우윤으로 이행을 대사헌으로 이자화를 경기 관찰사로 윤은보를 도승지로 민수천을 홍문관 부엉기로 정언으로 손수를 박사로 안처순을 저작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첫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예악은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이니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므로 위에서 마땅히 체념하시어 악은 다만 종, 고, 관, 약을 연주하고 여악은 폐지해야 합니다. 또 음악 가운데서 말이 음사에 관계된 것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사대부 중에 창기를 데리고 잔 일 때문에 죄를 입은 자가 많은데 뿌리를 끊지 않고서 범한 사람만 다스리는 것도 말단의 일이다 하며 참찬관 김정희 아래기라 그 권언을 바르면 흐름이 맑아질 것입니다. 음란을 단절하는 일은 사대부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며 자연히 사습이 바로잡혀서 제도 문장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뿌리를 끊지 않고서 범한 자만 주의해주는 것은 엄변치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중에 있는 자도 많은데 방탕한 버릇이 모두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면 역시 줄여야 한다. 북방의 방수하는 곳에는 오히려 그대로 두어야겠으나 내지에서는 폐지해야 한다 하며 정은 임권이 아뢰기라. 내정의 풍정에 대하여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굳이 창기로 해야만 하겠습니까? 공중의 여관이 스스로 해야 하고 요사한 천한 것들은 궁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의녀를 둔 까닭은 반드시 의술을 정하게 배워서 공중과 사족의 집에서 약을 맡아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 사대부의 연호에서 여악을 쓰지 않으므로 일체 의녀를 쓰니 의술을 배울 여가가 없습니다. 예전은 부지런히 검찰하여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두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신상이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어 분부하기를 본도는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고 변방의 헌난이 이미 싹 떴는데 서방의 근심은 오로지 경에게 맡기니 경은 힘써야 한다. 또 수령의 출척을 엄명하게 하는 일은 다 경에게 달려있으니 내 생각을 체념하여 조금도 허술히 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세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박소영의 일은 본디 전례가 있으니 갈도록 하라.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네번째 기사. 검상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노산부인 송씨의 처소에 소찬을 진배하는 것이 지당하며 또 시비가 먹을 것도 신씨의 예의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저기한 대로 이미 12년이 지났으나 대사의 융성한 예를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시학 때문에 먼 지방의
위포의 선비가 다 서울에 모이니 시약하는 날에 대사례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이었다한지 의논을 모아서 아뢰라. 시학은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강서를 보는 의례를 말한다. 위포는 가죽띠와 베옷, 비난한 사람의 복장을 말한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음에 김응기의 일은 정계하였다. 정계는 대간이 한동안 계속하여 오던 논계를 그만두는 것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6일 기사.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유용근이 아뢰기라. 원자는 이제 3세이므로 이미 지각이 있습니다. 듣건대 근일 입궐할 때 교자에 쓰내리면서 도류를 부르게 하였다는데 이는 이목이 버릇되어 그런 것이니 듣고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미 재상을 시켜 보양하게 하셨으나 좌우에 늘 모시는 자는 다 환시 부인이니 이것이 맹자의 이른바 하루 며칠 쬐고 열을 응달에 둔다 하고 한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 말을 가르치고 무초나라 사람이 찌끄려 된다 한 것입니다. 신의 처조부 노공필의 집에 원자가 피우하였으므로 신이 그 일을 잘 아는데 좌우의 시녀가 밤낮으로 늘 경을 외고 또 도류를 시켜 진언을 외게 하는 것을 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절로 한심하였습니다. 지금은 지각이 조금 달라져서 늘 즐겨 놀이로 삼으니 만약 이때 교양하는 방법을 잘못하면 뒷일은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원자를 보양하면 과연 다른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미 대신들을 시켜서 가르치게 하였으니 패습이 절로 점점 없어질 것이다 하며 유용근이 아뢰기라. 도류의 취재를 승정원이 하나 이는 정원이 할 일이 아니며 도류 또한 없애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둔갑하는 도류가 조종조로부터 있었으나 과연 바른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6일 기사.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아침 경연에서 원자가 도류를 불렀으니 매우 놀랍다 한 자가 있었다. 내가 듣기로는 원자가 밖에서 문자를 배운다 하더니 이제 친히 보니 여느 아이와 다름없다. 듣고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남에게 말하고 취사할 줄 모르니 도류를 부른 것 역시 이사할 때에 도류도 시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보고 들은 데에 버릇되어 그 이름을 불렀을 따름이다. 대신의 보양도 예전에는 없던 것을 지금 하는 까닭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나 지금은 원자가 시비를 모르니 대신도 보양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며 정원이 첨이로 회개하기라. 원자가 비록 자질이 뛰어나고 숙성하더라도 겨우 3세가 되었는데 이의 시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옛 사람에게는 태교가 있었고 또 부모를 가렸었는데 이는 다 어려서부터 양정하는 일이니 보양은 어려서부터 하더라도 본 뒤 무방합니다. 또 도류를 부른 것도 본 것에 버릇되어서 부른 것이니 지금 비록 이의 시비를 모를지라도 지금부터 이목이 사백에 버릇되게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도류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양하는 재상을 둔 것은 반드시 이의 시비를 알아서 능히 배울 수 있으리라 해서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 뜻은 원자에게 지금 시비를 가리도록 바랄 만한 때가 못 되기 때문에 말한 것일 따름이요. 대신으로 말하면 본디 보양을 그만두지 않아야 마땅하다. 도류로 말하면 과연 예전부터 아이들이 출입하였고 병 때문에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시배에 참여했으므로 원자도 보고 들은 것에 버릇되어 부른 것이니 이제부터는 가까이 하지 말게 해야 하리라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6일 기사.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6일 기사.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홀로 아뢰기란 평양 고을에 병기가 있으므로 관찰사 수령 등으로 병이라는 핑계로 정사하는 자가 근자에 많이 있습니다. 그늘 한형륜도 까닭없이 병이라고 핑계하여 정사하고서 돌아왔는데 곧 개성유수의 재변이 말없이 부임하였습니다. 참으로 병이 있다면 개성보다 큰 고을이고 사성도 번거로우니 병이 있는 자는 본디 유수가 될 수 없거니와 그래서 병을 핑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자면 학년륜의 유수 벼슬을 갈고 병을 핑계한 까닭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조유영, 윤상로는 갈도록 하라. 한형류는 저도 재상인데 병이 없다면 병을 핑계하였을 리가 없다. 그때는 병이 있다가 이제는 나은 것이다. 또 어찌 병을 핑계하여 사직했겠는가?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6일 기사 5번째 기사 햇머리같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7일 경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정순붕이 아래기를 풍속 40이 그릇됨이 건일보다 심한 때가 없으므로 매양 강과나 고치에는 방도로서는 교화가 가장 좋습니다. 근래 속 3강 행실도를 널리 반포하였고 또 소학을 박아서 반포하려 하나 배우는 자가 없습니다. 여염의 노유, 서을과 사대부의 자제로서 나이 많은 자는 배울 수 없겠으나 나이가 어린 무리라면 귀천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소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사가의 자제는 먼저 이록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므로 재상의 자제 중에는 나이가 20이 못 되어서 입사하는 자가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여러 번 과거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벼슬을 구하는 자라면 어쩔 수 없겠으나 나이가 젊은 유학의 무리로서 학문을 포기하고 벼슬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고를 허락하지 않으면 부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벼슬을 떠나야 부고할 것이니 이것도 할 만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이 젊어서 입사하는 것은 워낙 아름다운 일이 아니나 법을 세워서 금할 수는 없다. 전조가 사람을 쓸 때 이 뜻을 알고서 하면 될 것이다 하면 검토관 기준이 아래기라. 사습의 잘못됨이 검일보다 심한 때가 없으니 관학, 동몽학에 대학, 소학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교화가 밝지 않아서 그것을 배우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도 젊을 때는 소학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무오년 이후로 김일손 등 제유가 잇따라 죽어서 사림의 화가 지극히 참혹하였으므로 부영들이 이록을 꾀하는 것만으로 자제를 가르치고 학문하는 근본을 가르치지 않아 풍속과 사습이 극도로 무너진 때문입니다. 소학 대학을 끼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웃으며 이 사람은 공명의 학문을 배우고 정주의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근일에는 상께서 이학의 뜻을 도타이하여 아래 사람에게 이 학이 숭상할 만한 것임을 보이심으로 숭상할 만한 것인 줄 조금 아는 자가 있습니다. 성균관으로 말하면 국가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곳이므로 선비는 반드시 여기서 학문에 힘쓰고 써야 나가서 세상에 쓰여야 합니다. 금세의 선비는 장록을 꾀하는 것만 알아서 사장을 외우는 것을 일삼는데 이는 이록을 앞세우고 심수를 해순하는 것이니 성균관 사학의 관원을 특별히 위임하여 성취를 검면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화는 먼저 학교에서 비롯해야 하니 그 말이 마땅하다 하며 기준이 아래기를 옛사람이 학문하는 방법은 들어가면 효하고 나가면 지혜하며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지금 국가가 진행하는 방법은 다만 사장을 제술하고 훈고를 외는 일에 힘쓸 뿐이고 효제, 충신 등의 일은 업신여김으로 사기가 저상하여 지금 극간하는 선비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때 김종직의 문도로 김일선 등이 모두 형륙을 당하여 공맥이 남김없이 끊겨 없어졌고 우리 세종조에서 성상문 등 인재를 기렸으나 마침내 보존하지 못하였고 그 뒤에 또 배출된 사람이 있었으나 역시 다 보존하지 못하였는데 신용계, 남곤 등은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림이 화를 겪은 이래로 학사가 쓸쓸하고 인심이 참연하여 조정에 충직하고 강개한 기풍이 없더니 다행히 천지 조종의 영이 명명한 가운데서 가만히 도심에 힘입어 전하께서 중흥하심에 종사가 다시 편안해졌으나 참혹한 일을 겪은 뒤로는 부영이 정도로 자제를 가르치지 않고 스승들도 선도로 처하지 않으니 나와서 세상에 쓰이더라도 국가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지위와 복록 훔치기를 마치 좀과 같이 하고 쥐와 같이 할 뿐입니다. 이제 성상께서 선단을 일으키시며 선비의 마음에 격발되는 바가 있으므로 관계로 자허하여 충은 직간하기로 마음먹는 자도 있고 도덕의 마음을 두는 자도 있어 마치 싹이 처음 나는 것과 같으나 반드시 그것 때문에 성취까지 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증가하면 국력도 증가될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먼저 나라를 길러야 합니다. 사기가 떨치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제 성균관 사학의 관원은 갈에서 맡겨야 하며 선비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성균관 사학에 이르러서는 절차 탁마하여 뒷날에 나가서 조정의 소용이 되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풍속을 고치지 않고 지치를 보고자 한다면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수찬 황효헌이 병든 어버이 때문에 정사하였다. 황효헌에게는 당초부터 정사할 뜻이 없었다. 앞서 시종대간이 윤순 등의 아내의 엄란한 짓을 논하여 문 밖으로 내칠 때에 황효헌이 신광한, 장옥, 손수 등과 함께 독서당에 있었는데 신광한 등도 상소하고자 하였으나 황효헌이 우리는 소원한 신하여 경연에서 논사하는 처지이나 이목을 의탁받은 자와는 다르니 다만 글을 읽을 따름이고 이 일을 논할 것은 없다 하니 동료가 드디어 그것을 그르다 하고 장옥이 사림의 말을 퍼뜨렸으므로 황효헌이 드디어 스스로 불안하여 병을 핑계로 들어가 여러 번 정사하고자 하였으나 동료들이 말렸었다. 마침 그 형 황여헌이 비안현감이 되고 새 업이 상산에 있으므로 그 어머니가 황여헌을 따라 돌아가며 황효헌이 드디어 그 형 황맹헌 등과 함께 정사하고 그 어머니를 따르니 그대로 오래 머물러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한 것이다. 상사는 상주 옛 이름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이 행은 대사헌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 쓰는 것이 평정하지 않고 기관이 매우 엄험함으로 하는 일에 나타나는 것이 다 엄험하니 이 사람을 기요한 자리에 있게 하면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본직을 갈고 그 가자도 개정하소서. 또 듣건대 초나흔 날 배령한 뒤에 관가한다는 분부가 계셨다 합니다. 그늘 종묘에 큰 변이 있었는데 희생으로 쓸 돼지가 달아난 것을 말한다. 친제 뒤에 관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제사하지 않고서 먼저 관가할 마음을 갖는 것이므로 오로지 제기하고 성경하는 뜻이 없는 것이니 온편치 못합니다. 관가하고자 한다면 다른 날에 해야 하고 하루에 함께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어서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아랫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에도 말하였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대사원의 일은 아랫 바가 그 벼슬을 갈기를 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하는 바가 지극히 놀라운데 과연 그러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이미 논박받았으니 대사원은 갈도록 하겠다. 관가는 본디 옛 일이 있으므로 그날 아울러 거행할 것을 명하였는데 간운의 뜻은 제사하기 전에 먼저 관가할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전일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이 말이 마땅하니 거행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형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문장에 능하여 중망이 있었다. 일찍이 대사관으로 있을 때 김정 박상희 상소에 패비신씨의 무죄를 논하고 중위를 회복하도록 청하며 대간이 정 등을 논하여 대제에 처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기양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행이 그 의논을 주장한 것은 김정 등의 명망을 시기하여 해치고자 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이 행이 홍문관의 뱃소리에 있을 때에 김정도 귀양살이에서 돌아 다시 홍문관에 들어왔는데 이 행과 김정은 종일 서로 대하여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때 홍문관 벼슬에 있던 조광조와 같은 사람들이 다 김정을 허여하고 이행을 허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엄험하다고 지목하여 배척해서 제거할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헌장에 제수되며 대간 중에는 조광조의 무리가 허여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매우 그를 꺼린 것이다. 또 사실은 논한다. 이 행은 문장으로 유명하였으므로 한때의 사람들이 다 추중하였다. 왕년에 김정, 박상 등이 상소에 신실을 다시 쓸 것을 청하였을 때 이행이 대사관으로 있으면서 의논을 창도하여 그것을 비난하며 한때 의자가 온통 그를 따랐다.
양사가 간사한 의논을 주창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선동한다고 논하여 정상 등을 납치하여 마침내 외방에 귀양 보냈으나 이조판서 안당은 말하기를 접대 구원의 분부를 내리며 정상 등이 이에 따라 상소했으니 도리어 죄를 주었는데 그 말이 광망하다면 버리고 쓰지 않을 뿐이지 어찌하여 죄를 주기까지 하는가 하였다. 그래서 대간이 다시 당을 매우 급격하게 공박하여 험사한 소운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것은 다 이행이 창도한 것이다. 그 뒤에 장년 공설인이 경연에서 이를 논함에 따라 아래기를 안당은 이조 판사로서 정사가 공정하기를 힘쓰는데 사람들이 흔히 비난합니다. 하니 대간이 또 공설인을 공박하기를 인물을 배격하는 것이 대간의 직무요 인물을 칭찬하는 것은 그 직임이 아니다 하고 따라서 공설인이 대신에게 아첨한다고 지목하여 오래 논집하여 마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이행이 한 짓이다. 그때 이행이 이미 간서를 떠났으나 대간을 사주하여 말하기를 옥당이 논할 것이니 그대들이 먼저 논박해야 한다 하였다. 처음부터 신씨의 폐위는 무고한 것이요 한때의 대신이 제 몸을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는데도 감히 말하지 않으나 정상이 이제 그것을 논하며 듣는 자는 누구나 다 말을 못하는데도 이행이 하는 짓은 저러하였으므로 사림이 흔히 그 사람됨을 험사하게 여겼으며 평소에도 사림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사림이 매우 불평하게 여겼다. 이때 이르러 정언이 되매 지평 이천과 함께 의논하여 그를 공격하니 듣는 자가 다 놀라와 하였다. 또 사신은 논한다. 사림의 중망이 있는 사람에게 문득 악명을 입히니 조정의 관원들이 경탄하여 불안한 빛이 있었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하상군 성몽정의 졸기 양경공이라 시호를 내렸는데 시호를 의논한 데 이르러 성몽정은 천성이 단수하고 마음에 효우를 간직하고 있는 데다가 학문으로 보태어 옛사람이 아취가 있었다. 일찍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화유환 벼슬을 지냈고 공신에 참여하였다. 교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고 백성에게 사랑을 끼쳤으니 그의 실천한 것을 살펴보면 처음에 지키던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겠다. 삼가 시법을 상고하건대 이에 따라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의를 펴고 강을 행하는 것을 경이라고 한다 하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8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이청이 아래기라 이행의 사람됨은 안에 기관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심수를 알지 못하나 때때로 어느나 행사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다 험사함으로 무리가 이 사람이 재상이 되면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합니다. 사론이 준열함으로 대사헌의 벼슬은 이미 논체하였으나 그 가자도 개정해야 합니다. 대저 가서는 재상이므로 국사에 참여하여 의논하는데 이런 사람은 의논이 바르지 않으므로 국사에 참여하여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라. 이 행은 문장에 능하여 사림에서 명망이 있으나 한때 교유한 서민은 다 그 마음을 아는데 기관이 매우 은밀하고 흉험한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기화한 벼슬에 있게 하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대사원의 벼슬은 이미 갈았으나 그 가자도 개정하지 않았으나 안 됩니다. 일찍이 이 사람을 분별했어야 할 것인데 이제는 또한 늦었거니와 더욱 만연하게 되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께서는 치평을 바라는 마음을 두셨고 아래는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가 있으나 이런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그 화가 마침내 클 것이니 이는 몰라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행의 일은 어제 대간이 나라를 그르친다 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비간에 나라를 그르친다는 이름을 입었으면 그 벼슬에 있을 수 없으므로 곧 갈도록 명하였다. 그 가자도 대사원으로 삼기 위하여 초과한 것이니 이제 이미 갈았으면 그 가자는 이조에서 살펴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라. 이행은 젊은 사람이니 신은 그 사람됨을 모르나 함께 교유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침곤하여 현돌하지 못함으로 신도 상께 천거하였으나 그가 험사하다는 것으로 말하면 신인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교유한 사람이라도 어찌 죄다 알겠습니까? 왕안석이 소인이라는 것을 어질고 밝은 사마광으로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여해 많이 알았으니 사람을 알기는 워낙 어렵습니다. 또 그일 하문하신 대사례의 이 일은 신등이 거행해야 한다고 하렸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올바른 때가 아니면 거행해서는 안 되니 지금은 그의 태평을 누리는 때이기는 하나 이 예를 거행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학이라면 전쟁할 때에도 하는 것이나 평안도의 일이 또한 염려되는 때이니 성례는 이럴 때에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사례는 근래에 있어서도 아직 한 번도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듯한데 반드시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거행해야 하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양론의 연을 처음에는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평안도의 일을 진념하셔야 하므로 도로 정죄하였거니와 무릇 성례는 지금 거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일은 중의를 보아서 처치해야 하므로 이미 정부의 대신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만약에 지금 말한 바와 같다면 모든 일을 다 정지해야 하겠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시학은 정지할 수 없으나 이 예는 정지해야 합니다 하였다. 정응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사람을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행이 한때 문학에 능하여 명예를 훔쳤으니 사림에 어찌 주중한 자가 없겠습니까? 한때 교유한 선비에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없었으나 사림이 우려하여 점점 그 심수를 보아가니 그가 이미 한 일에 나타난 것이 다 험사하였습니다. 만약에 바른 사람이라면 하는 일이 다 분명할 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한때의 큰 명명을 지녔으므로 진퇴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이 일은 기화의 성수에 관계됩니다. 신등은 시종의 바늘에 있으니 알고서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면 다만 인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정의 기강이 쓰고 서지 않는 것과 백성의 고락이 다 인재에 관계되는데 조정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는 정과가 있고 무능이 있어 오직 이 두 가지 길일 뿐입니다. 선왕조에는 청가는 법이 있어 한때 청거에 의하여 출사하는 자는 무능 세가의 자제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의 과거 외에는 다 인재를 얻을 길이 없으니 선왕조의 청가는 법과 같이 한다면 어진 인재를 얻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9일 신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최숙생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홍숙을 한승부 판년으로 남곤을 사음부 대사헌으로 송천희를 지중추 부사로 이행을 첨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감사의 서장을 보니 풍수의 재해가 근고에 없던 바로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다 한다. 한 사람이 숨지더라도 슬픈 일인데 더구나 죽은 사람이 이토록 많으매랴 하늘이 이토록 나를 경계하니 할 바를 모르겠다 하며 사간 윤은필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재변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옛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두렵게 여기고 자신을 반성하여 스스로 꾸짖어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 힘써서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였습니다. 정전을 피해 거처하거나 친선을 줄이는 따위는 거칠의 일이요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가 아니니 안에 스스로 공경을 간직하여 홀만한 마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2 때문에 삼공을 책면한 것은 수성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이 없으므로 워낙 척신수행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해야 할 때인데 대신이 태연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심상한 일로 보며 하늘의 운수에 미루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화환이 은미한 가운데 숨어 있으니 당시에는 비록 무사한 듯 하더라도 뒷날에 헤아릴 수 없는 화환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수성하여 각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해서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래 조정의 기강이 퇴폐하여 떨치지 않는 걱정이 있으니 어찌 큰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대신은 삼공의 자리에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복록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존하는 계책으로 삼으며 자신을 잇고 나라를 좇는 뜻이 없습니다. 국가가 위임하여 책성하는 원망을 돌보지 않으면 모든 일이 날로 문란해질 것이니 기강이 퇴폐하고 풍속이 박악함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등이 건백하지 않는다고 대간이 말하나 신등이 할 만한 일을 당하면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종조의 묘당의 슬기로운 계책이 빠짐없이 모두 실려 있으므로 천박한 지리려로 선왕의 정제를 고치고자 한다면 한갓 어지러울 뿐 따름이고 마침내 치도에 도움이 없을 것이 염려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백하는 일은 법정을 별단하는 것이 아니다. 삼공에게는 온갖 책임이 통속되어 있으니 백성의 억울함은 풀어주고 인재의 현부는 그에 따라 진퇴시킬 따름이다 하였다. 장령 소세양의 아뢰기를 국가의 여악은 통렬히 혁파해야 하는데 전을 혁파할 때에 죄다 혁파하지 못한 까닭은 자전을 위해서입니다. 객인의 연회에 반드시 무동을 쓰는데 그 패단은 여왕과 같으니와 그 요사고 개의한 형상은 보고 듣기에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악은 혁파해야 마땅하고 다만 간척, 관약은 조중에서 쓰더라도 흠이 될 것은 없습니다. 또 묘중의 제 향에 속악을 섞어 연주하므로 개구리가 왁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청숙에 매우 마땅하지 않는 데다가 악공의 수가 거의 4,500이나 되어도 한 사람도 악을 잘 아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부질없이 둔 것일 뿐입니다. 비록 조종조에서 정한 제도일지라도 이런 소각 따위는 대신과 의논하여 혁파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여악은 혁파해야 하는데도 지금 혁파하지 않은 까닭은 자전을 위해서이다. 다만 관연의 소리를 내전에서 쓴다면 혁파해야 마땅하다. 악공의 수도 많다면 그 패단이 크니 대신과 의논하여 혁파할 만하면 혁파하고 속악은 지금에 반드시 쓸 것이 없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장악원의 공인의 수는 과연 외람되게 많습니다. 당초에 여악을 없애고 남악으로 가름하였으나 무동의 형상은 여악과 같습니다. 세종조에서는 남악의 무리를 다 양인 공천으로 하고 그 의복을 관에서 스스로 장만해 주었습니다. 지금 부득이 써야 한다면 어찌 그 작은 패단을 헤아리겠습니까? 세종께서는 한결같이 당제를 지켜 무동은 없애셨는데 지금도 쓰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과연 간척, 관약을 쓴다면 이런 엄난한 일은 다 혁파에 없애야 하며 무동도 없애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속악은 마땅히 혁파하여 정음을 쫓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짐작해서 혁파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종시력 29권 중종 12년 8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운의 전교하기를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서 짱을 보건대 도내의 풍재가 크게 일어 집이 무너져 깔려 죽은 자가 잠은 많다 하니 내 슬픈 마음 그지없다. 장사에 쓸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해 제급하고 또 구황에 관한 일을 미리 조처해야 하리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그 서장에 이미 갖고 오를 시켜 장사에 쓸 물건을 제급하였다 하였는데 이제 또 더 줄 것인지를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장에 제급하였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풍수의 재변에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니 이제 또 제겁하는 까닭은 내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년 이래로 국가의 엄학이 거의 다 어그러져 법도가 없으므로 인심이 이 때문에 방탕하고 음악을 맡은 관원도 엄률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종묘의 음악까지도 다 조화되지 않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다. 가동, 무동, 악생의 무리가 외람되게 많고 무동은 여악의 형상과 같으니 함께 의논하여 혁파하거나 줄여서 음악을 바로잡는 것이었다한가. 또 가사 가운데 불도에 관한 관계되는 말이 있고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 같은 것은 정위의 엄난한 음악과 같으니 역시 혁파하여 쓰지 않아야 한다. 조정에서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과 총관에서
다 쓰지 않으면 이것도 적나라의 음성을 내치는 뜻이요 풍속이 절로 바로잡힐 것이다. 한때의 엄란한 음악과 사악한 예도를 가지고 후세에서도 그 풍속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으니 어찌 중시할 일이 아니겠는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9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대사례는 오히려 거행할 만한 것이나 다시 생각하니 서방에는 한제가 있고 남방에는 풍제가 있으니 이는 큰 재변인데 대사례를 이런데 굳이 거행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9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기준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께서 학술에 힘쓰고 다스리는 도리의 뜻을 기울이시나 금세의 선비는 취향할 바를 모르니 상께서 학술에 관한 일을 바루어서 친한애를 친하게 하고 어른을 존경하게 하며 기지를 배양하고 덕성을 도주하여 그 근본을 세우소서. 그러면 뒷날의 치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세의 선비는 일상하는 것이 과거 공부에 마음을 두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한갓 경전을 외거나 사장을 지을 뿐이고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말하자면 상심만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소학으로 근본을 세우는 도리는 성상께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시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중이 다 경련에서 소학을 증강하고자 하는 까닭은 성상께서 근본을 돈독히 하시는 방도에 있어서 아울러 돕는 일에 해롭지 않고 공경을 간직하는 방도에 더욱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먼저 예법을 마음에 체인하고서 아래에 거느리시면 온 백성이 보고 느껴서 격려되어 성균관 사학으로부터 가숙 당상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학을 읽으려 하여도 속인이 공명의 도를 비방하므로 이따가 사람의 학문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어도 집에서만 하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는 읽지 못하였으나 근래는 상께서 숭상하시는 바가 이에 이르렀으므로 젊은 무리가 다투어 소학을 끼고 두루 한간에 다니니 이것을 보면 임금이 숭상한 것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욱 심하거니와 위에서 스스로 하지 않고서 아래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표상이 바르지 않으면서 그림자가 곱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떨쳐 일으키는 방도는 위에서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9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사도시 부정 홍경창은 인물이 비루하여 전에 안동부사를 맡았을 때 백성을 침학한 일은 차마 말할 수 없으며 또 봉상부정으로 있을 때 시중의 전복을 거느리고 무격의 일을 하여 풍화를 어지럽혔으니 사판에서 삭거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경창은 갈아야 한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시학한 뒤에 선비를 시취하고자 하므로 외방에서 모여온 유생이 많다. 성중조에서도 유생이 서울에 많이 모이면 반드시 대포를 행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흉년이 들었으므로 대사례를 행하고자 해도 행하지 못하나 대포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먼저 정원의 뜻을 알고서 대신에게 묻고자 하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유생을 대포하는 뜻은 지극히 아름다우나 그늘 대사례를 중지하는 것으로 보면 거행하는 것이 이상할 듯하니 대신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대포는 임금이 백성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질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김전, 권균, 이계명, 허괭이 의논드렸다. 여악을 혁파하자는 것은 워낙 정론이기는 하나 내 연에는 다른 악을 쓸 수 없으며 내 연에 이미 이것을 없앨 수 없고 보면 외병에서 갑자기 혁파할 경우 뽑아 올려서 보충할 길이 없으니 죄다 혁파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관리가 창기를 데리고 자지 못하게 한 법을 엄하게 하여 비루하고 엄란한 풍습을 막아야 합니다. 종묘, 원묘에서 아악, 속악을 아우렀으므로 악기가 순아하지는 않으나 그 가사는 다 조정의 공덕을 형용한 것이요 대마다 각각 음악이 있는 것이니 속악을 쓰더라도 정악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무동의 설치에 있어서는 각사의 노자를 뽑아서 X를 채우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으나 소리가 있으면 춤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간척, 관약의 춤을 쓴다면 노장의 추잡한 무리들이 전상에 어지러이 모일 것이니 온편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니 무동도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악률이 어그러진 것으로 말하면 그 청탁, 장단에 대해서 옛사람이 논한 것도 각각 다르므로 지금 그 그릇된 것을 죄다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률을 아는 사람을 시켜 옛 악률을 상고하여 교정하게 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가사 가운데 말이 엄난한 것에 관계된 것과 불교에 바르지 않은 음악은 빨리 혁파해야 하며 조정해서 검하여 쓰지 않으면 중해의 한간에서 자연히 보고 느껴서 구습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공, 악생을 줄이는 것이 온편한지는 해사를 시켜 마련하소서. 진도시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요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풍습이 투박하고 사습이 부정한 것은 조정의 상하가 염려해야 할 바인데 참으로 학교의 행정이 닦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교화가 능이하고 풍속이 퇴폐한 것이니 먼저 학교의 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의 전장과 절목이 모두 아주 상세하나 가르치는 방법이야 어찌 다 마땅함을 얻겠는가. 사장은 비록 치우치게 폐지할 수 없을지라도 이 학만큼 중대하지는 못한데 지금 윤차 당상은 다만 재수를 취하고 힘써 경학을 강하여 효제 충신을 주로 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선비가 향방을 모르고 한갓 과거에 응시하는 재주를 기르는데 구구하여 심학을 닦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서 사판에 오르니 사습이 어찌 바르게 되겠는가. 내가 소학대학의 도를 권면하고자 하니 경등은 윤차로 강학할 때 의리를 강마하여 방향을 가르치고 사학의 윤차관으로 하여금 다 이와 같이 하게 하고 팔도의 감사와 외방의 한교도 이와 같이 하게 하라. 동몽을 가르치는 스승이 한간에 많이 벌려 있게 하여 어릴 때부터 강독하는 일과 이에 따라 학관에 오르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요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요 7번째 기사 대신과 예조 성균관의 당상을 연방하였다.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라. 국가의 전장이 이미 상세하고도 극진하므로 더 법을 세울 것이 없으며 사장이 능히 마음을 다한다면 오히려 인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간의 동몽학은 문자를 가르칠 뿐인데 어떻게 의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문자를 익히거나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아 작으면 작은 것을 이루고 크면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소학의 글은 어린아이 학문일 뿐 아니라 노대한 사람들도 배워야 합니다. 국도로부터 총관에 이르기까지 다 학당이 있으니 큰 고을이라면 몇마다 학장을 주어 소학의 도를 가르쳐 무사람이 이를 거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자연히 성취하여 교화가 절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만 두 정자가 사람을 가르친 규모가 지극히 상세하고도 갖추어졌으며 주자에게서 백록규가 있었으니 이런 일을 따라서 학자의 규모로 삼아야 합니다. 하고 성균관사 남곤이 아뢰기를 학교를 흥하게 하는 것은 교화가 크게 행해지게 하는 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로 학교를 흥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임금의 일신에 있어서는 할 수 없다 하여 그만둘 수 없고 법제로 구박할 수도 없습니다. 송이종 때의 진유가 많이 났는데 이는 한때 작흥한 공효뿐이 아니라 그렇게 된 까닭이 깊습니다.
송나라의 태조 황제가 무장으로부터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천품이 순수하게 아름다움으로 비록 유도를 배우지는 않았으나 말하기를 마치 내 마음처럼 중문을 열어 조금이라도 비뜬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다 하였으니 그 광명정대함이 이처럼 성인의 도리에 암합하였는데 이것으로 규모를 세웠고 또 인종이 유구히 함량한 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재가 자연히 배출되고 성명의 학문도 밝혀진 것이니 이는 워낙 일조일석에 된 일이 아닙니다. 풍속은 하루아침에 크고 고치려고 마음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상께서 몸소 정도로 모범을 보이면서 유구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일 소학을 진강하라 하신 분부를 소신이 친히 들으니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매양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호굴한 선배가 자연히 일어나고 한때의 취향도 정해질 것입니다. 소학의 가르침은 3대 이후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주자가 그 글을 만들어서 가르치며 후학이 이 때문에 향방이 있음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을 가르치는 방도로 말하면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다 소학에 넣어 쇠소, 응대, 진태의 절도와 예, 악, 사, 서, 수의 글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능히 몸소 행하시면 3, 40세가 된 사람일지라도 배우게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참으로 미련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학문을 위하여 공부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금자에 과거에 쓰이는 글을 퇴폐한 학문이라 하여 정학을 해친다고 하나 과거의 학문은 3대 이래로 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니 선배를 뽑기를 마치 3대의 향거 이선처럼 하여 덕행 효제를 근본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득이 과거로 뽑아야 하며 과거로 선배를 뽑더라도 어진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마침내 군자 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송나라의 정자주자가 다 과목을 거쳐서 나온 사람입니다. 또 사장을 하는 자라고 어찌 죄다 부박하겠으며 경학을 닦는 자라고 하야 또한 어찌 죄다 부하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을 승상하는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니 이른바 수당 송의 진사가 그것입니다. 과목에 의하더라도 3대의 정치를 할 수 있으나 당나라 때 진사를 귀하게 여기고 경학을 천하게 여겨 분양하고서 진사를 예대하고 막차를 거두고서 경생을 대접한다는 시구가 있게까지 되었는데 이런 풍습은 그릅니다. 사장과 경술은 한결같이 해야 하며 치우치게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사장을 하는 것도 쓸만하나 사장을 하면서 아울러 경술을 닦는 자는 더욱 쓸만합니다. 향거이서는 오는 날의 일이 아니니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그늘 조정의 규모를 좁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워낙 죄주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는 워낙 죄주어야 합니다. 일대의 정치에는 반드시 일대의 정규가 있는 것이니 폐단이 있는 법이라면 고쳐야 하고 그 법을 쓰면서 좁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상께서 믿고 들어주실 것은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 뒤로는 심학을 하는 자가 없고 다만 김굉필, 정여창이 김종직에게서 배워 마음을 닦는 학문을 했고 끝내 실천했다고 하나 신은 그 말을 듣기만 하고 그 일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폐조 이후로 심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근래로 혹 사람이 있기는 한데 부질없이 말하기는 쉬우나 마음을 닫기는 어려우므로 심학을 닦는 자가 많이 있기는 하나 성현의 길에 곧바로 들어갈 줄 모르니 밝은 스승이 있어서 바로 잡는다면 될 것입니다. 송나라 때 주돈이가 성리의 학문을 맨 처음 밝혔었는데 이어서 두 정자가 그 설을 밝혔고 주희에 이르러서 그 도가 크게 갖추어졌으니 이렇게 오래 견지한 뒤에야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저 성명의 학문이란 지극히 미묘한 것이어서 정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송나라 때는 문운이 한창 일고 육구이연의 학문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으나 진유가 되지 못하였으니 진유는 진실로 말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습이 교만하고 사나우며 거세고 어그러지는데 사람마다 말이 충신하고 행실이 독경하게 하자면 교화가 크게 행해진 뒤에야
바를 수 있는 것이며 또 교화를 행하는 근본은 집마다 사람마다 풍족한 데에 있습니다. 정치를 말하는 자는 3대의 정치를 즐겨 말하나 부득이 3대와 같은 보좌가 있고서야 그 정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요 8번째 기사. 황해도에 사는 생원 봉청상이 전일 상수와 이를 아뢰었는데 이날 인견하여 그 소 가운데 있는 뜻과 정치하는 도리를 물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요 9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30일 개요 10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을 아뢰었다. 유생을 대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지금 재변이 거듭 이르니 신등은 오래 거행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